안녕하세요. 책방 선생입니다. 오늘은 마케팅 브랜딩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. 이 책은 그 홍성태 교수님이라고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셨던 분이 저술을 하셨고, 워낙 마케팅이나 브랜딩 쪽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, 이 책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 서너 번 정도는 읽었던 책이고, 워낙 방대한 양의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한 어떤 이론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중에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. 그 대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쓰여지는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이제 홍성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에서 좀 따왔는데, 결국 이 기사의 내용이 그 책 한 권을 다 대변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브랜드의 생명을 불어넣는 게 결국은 브랜딩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아, 그 사람은 친절하고 뭐그 사람은 뭐 영어를 잘하고 그 사람은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죠. 그게 이제 저한테 와닿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 관한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는 거. 그게 결국은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브랜드나 뭐 이런 뭐 리테일 비즈니스의 일반 매장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. 내가 소비자한테, 상대한테 어떤 이미지를 부여하느냐, 나의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 머릿속에 인식을 시키느냐, 이게 브랜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결국 이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코스트코나 이 스펠만 우리가 봤을 때 이 브랜드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영어 스펠링인 것이죠. 하지만 우리는 이 브랜드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인식시킬 건지에 대한 수많은 전략과 뭐 여러 가지 광고 활동 뭐 등등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을 소비자한테 인식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랜드를 봤을 때 그들이 인식시키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. 나이키 하면 스포츠에 대한 진정성,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진정성, 뭐 스포츠 선수에 대한 어떤 경의를 표한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죠. 스타벅스는 그 이렇게 매장에서의 어떤 휴먼 릴레이션십 직원이 나와 뭔가 연결이 돼 있고 뭔가 안락한 느낌이고 뭐 질 좋은 커피랄지 뭐 이런 부분들 떠오르고요. 코스트코는 왠지 어쨌든 내가 물건을 사러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프라이싱을 하고 정말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도 내가 뭔가 이득을 봤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브랜딩을 다 가져가는 정말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이죠. 그래서 어, 이 브랜드를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브랜드 슬로건이 정말 중요하죠. 하지만 이 슬로건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기간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어떤 하나의 철학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.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매우 강렬하게 소비자한테 계속 된다는 거.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임팩트 있는 정말 한 문장을 찾아서 잘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짧게 줄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, 한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just do it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. 그다음에 think different도 마찬가지고. 저는 이 드비어스의 Diamond is Forever 이 부분이 참 그 인상적으로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. 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반 소비자한테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뭐 이런 예물로서의 그런 무게감 뭐 이런 게 많이 없었다고 해요. 근데 이 드비어스가
이 다이아몬드 is forever라는 이 슬로건을 쓰면서 약혼이나 결혼 선물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걸로 프레이밍을 짜면서 다이아몬드가 영혼을 어쨌든 결혼을 이런 상징을 하는 상황이 됐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업계에서 넘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. 뭐 지금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드비어스가 포지셔닝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자기를 나타내는 이 한마디의 말, 이 한마디의 슬로건이 정말 중요하다.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런 뭐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고 소규모 어떤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매장을 소비자한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나의 그 핵심 가치를 뭘로 정해서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 것인가. 저도 이 매장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. 정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의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소비자한테 그대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오른쪽에 볼보 광고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데, 뭐 딱 봐도 차가 매우 튼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, 직관적으로. 그래서 이런 브랜드 전략이 크리에이티브를 리드를 해야 한다.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광고가 너무 튀는 광고들 혹은 너무 유명한 이 셀러브리티들이 이 광고에 출연을 여러 다른 브랜드의 광고에 출연하거나 이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헷갈리고 그걸 보면서 잘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.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광고가 독특하지만 그 브랜드의 전략을 잡아먹지 않는 이런 어떤 정말 특출난 이런 상징적인 광고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광고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. 이 다음은 이제 에르메스 이 슬로건인데 기본은 유지하되 이제 끊임없이 변신하라.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. 그 명품 쪽에서 매출의 편차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브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그게 하나는 샤넬이고 하나는 에르메스인데 그 이유가 그 브랜드들은 디자인이 그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.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지도 않고. 그렇다고 그러면 맨날 그대로냐?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. 자기들이 지킬 건 지켜가면서 코어는 지켜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데 소비자들은 그거를 느낄까 말까 하는 정도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것이죠. 하지만 그 다른 브랜드 뭐 예를 들어 뭐 구찌나 뭐 이런 좀 트렌드한 브랜드들은 발렌시아가나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이 트렌드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또 워낙 그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매출의 고저가 좀 심한 편이죠. 그래서 이 명품 브랜드들은 어쨌든 본인의 이런 본인들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브랜드가 운영이 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브랜드들이 뭐 명품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저희가 뭐 샤넬, 에르메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이 브랜드들이 걸렸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기본 철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. 저도 의류 브랜드에서 뭐 25년 정도 있었지만 국내 대기업에서도 있어 보면 이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유지한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. 성공시킨 브랜드들도 뭐 10년, 15년, 20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매우 힘듭니다. 이게 뭐 여러 가지의 내부적인 이슈도 있고 그 브랜드를 일관되게 끌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. 저도 브랜드에서 일을 해보면.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,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는 브랜드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꼭 이런 브랜드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느냐, 이제 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.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. 그럼 니드하고 이제 원트의 차이가 되는 건데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
빵을 뭐 하나 먹었을 때랑 연달아서 10개 먹었을 때 마지막 10개 한 개 효용 나한테 주는 밸류는 떨어진다는 게 그 이론이잖아요. 근데 그게 기능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정신적이고 비기능적인 좀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. 그 대표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저는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자 10개 갖고 있고 넥타이 20개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넥타이를 안 사나요? 그렇진 않거든요. 또 마음에 드는 게 예쁜 게 또 나오면 또 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원체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마케팅이나 소비자한테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 베이스에는 그 브랜드를 그 소비자가 계속 좋아해야만이 그 브랜드의 새로운 상품을 소비자가 사는 거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덕이나 디자인이나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결과를 낼 수가 없겠죠. 그런 측면에서 이 브랜딩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.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요 페이지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에 관련된 건데,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세계 문신 랭킹이 1번이 마음이고 2번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높고, 이 HOG라는 그 할리 오너스 그룹 이분들 뭐 한국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차 타고 지방에 가다 보면 막 오토바이 몇십 대씩 지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강화해서 브랜드를 계속 인식시켜주고 어떤 브랜드를 더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 있게끔. 근데 할리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그냥 거저된 게 아니고 제 다른 책에서 제가 보니까 일본 브랜드 오토바이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기능이나 이런 이 내구성 이런 걸로 승부하면 실용성 이런 걸로 승부하면서 할리는 계속 불량이 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자한테 외면받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CEO가 새로 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 이제 전략으로 가져갔던 부분이 이런 그 모임,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자 해서 이제 이 모임 또 브랜드에서 만들고 주최를 하고 해서 이제 지금의 할리가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물론 뭐 이제 그런 또 기간에 뭐 그 품질에 대한 뭐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있었겠죠. 기능적인 부분이나. 그러나 어쨌든 고객의 인식 측면에서 이 할리를 이렇게 내가 그 오토바이를 꼭 이 브랜드의 바이크를 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할리가 이런 마케팅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좋아도 제 어디 몸에다가 이 브랜드 로고를 저는 이렇게 문신을 하진 못할 것 같은데요.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소주 시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저는 뭐, 저도 소주를 가끔 먹습니다만, 이 위에 있는 뭐 이런 진로 참이슬 처음처럼 새로, 이 브랜드들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저는 못 알아볼 것 같거든요. 맥주도, 뭐, 맥주는 그나마 제가 좀 좋아해서 조금 나을 것 같은데, 소주는 정말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리얼 디퍼런스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알기가 힘든데, 근데 왜 식당 가면 사람들은 참이슬이요, 진로요, 먹는 것만 먹잖아요, 브랜드를. 그래서 그 퍼셉추얼 디퍼런스가 정말 중요하다, 브랜드에 있어서. 내 브랜드를 고객한테 어떻게 인식시키느냐, 고객이 내 브랜드에 어떤 지금 퍼셉션, 개념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려면 결국 이제 그 브랜딩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, 요즘에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이 선양 소주 회장님, 조홍래 회장님, 짠중앙으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이분 유튜브나 제가 인스타나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으시고 활달하시고 뭐 마라톤도 나이가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도 뭐 풀코스 막 그냥 뛰시고 근데 이분 영상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왠지 선양 소주를 한번 마셔봐야 될 것 같고 술을 마시면 되게 저분처럼 즐거울 것 같고 서양 소주를 마시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회장님의 개인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이 브랜드에 되게 도움이 저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GS 가서 일부러 선양 소주를 한번 사서 마셔보기도 했고요. 그래서
이제 앞으로 이 선양소주가 이 조홍로 회장님을 통해서 이런 브랜딩을 지금 가고 있지만, 이제 넥스트 스텝이 저는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. 이제 계속 뭐 회장님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, 이 다음 넥스트 스텝을 선양소주는 어떻게 브랜딩을 해갈 것인가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